자, 이제 우리는요, 중복 조합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에 대해서 중복하여 3개를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순열이 아니니까 뽑는 순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복해서 3개를 뽑는다는 거는 A에서 3개 뽑는 경우가 있고, B에서 3개 뽑는 경우 있고, C에서 3개 뽑는 경우 있고, A에서 2개만 뽑고 B, C에서 하나 뽑는 경우 있고, 그죠? B에서 2개 뽑고 A, C에서 하나 뽑고 C에서 2개 뽑고 A, B에서 하나 뽑고, 그리고 A를 어떻게 1개 뽑고 나머지에서 B, C를 뽑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한번 쭉 나열해 보려고 경우를 한번 정할 건데, 기준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A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 A가 3개인 경우로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A가 됐어요. 그럼 A가 2개인 경우로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A 2개 뽑고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우가 2개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A를 1개 뽑고 B와 C에서 뽑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A를 하나 뽑고 B를 2개 뽑고, A를 하나, B를 하나, C를 하나 뽑고요. A를 하나 뽑고 C에서만 2개 뽑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A는 다 한 것 같아. 그럼 A 이제 빼고 B만 뽑는 경우, 그럼 B를 3개 다 뽑는 경우가 있고요. B를 2개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럼 B를 1개 뽑는 경우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B도 다 했으니까 C만 뽑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 이렇게 10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그러면 매번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얘를 매번 이렇게 구하는 건 우리 숫자가 더 많아지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뽑는 방법이 뭐냐? 바로 중복 조합이라는 공식이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칸막이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용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동그라미 1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얘가 칸막이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칸막이를 통해서 영역을 이렇게 구별하려고 해요. 그럼 칸막이 2개를 내가 세우고, 칸막이에 여러분들 눈으로는 왼쪽에 오는 어떤 것들은 다 A라고 할 거예요. 칸막이와 사이에 들어오는 동그라미는 다 B라고 할 거예요. 칸막이의 오른쪽에 오는 친구들은 다 C라고 할 겁니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통해서 영역을 구별하고, 그 영역에 오는 친구들을 다 우리가 A, B, C로 구별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AAA는 뭐예요? 요 동그라미 3개가 칸막이의 왼쪽에다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AB는 뭐예요? 칸막이의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동그라미 2개. 그다음에 칸막이 사이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AAC는 칸막이 2개에 왼쪽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의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이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BB는 칸막이 사이에 오는 거니까 칸막이 사이에 동그라미가 2개, 칸막이의 왼쪽 앞에 동그라미가 1개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연속조합을 봤더니 이렇게로써 다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얘는 뭐예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 이거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뭐라는 거?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전체 경우를 세면은 저기 동그라미 3개가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서 적용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5, 4, 3팩토리얼 부분 약분되고요. 분모에 2, 1만 있으니까 전체 규모가 몇 개입니까? 10개. 그래서 이를 다 나열하지 않고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칸막이법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로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기명투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나는 찬반을 가를 건데 기명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기명투표. 그러면 기명투표라는 거는 투표지 이름 위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니까 A, B, C 이렇게 이제 누가 투표하는지 구별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찬을 동그라미, 반을 X라고 하면 A가 동그라미 할 때 B는 또 찬반할 수 있고, 이때 C는 찬반할 수 있으니까 요 꼬리 하나당 2개씩 달려있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몇 개예요? 또 2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지? 요거가 4개. 요 아래쪽에 또 똑같이 4개 나오니까 8개입니다. 이를 연속해서 3개 곱해요. A도 찬반, B도 찬반, C도 찬반 각각 2가지 경우니까 연달아 곱하면 8개입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찬반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결국에 찬반을 봤더니 뭐냐면 뭐 중복, 순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3명이 무기명 투표할 때 가능한 경우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누가 뭐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찬성만 3개 나올 수 있죠. 찬성만 3개 나올 수 있어. 찬성이 몇 개? 2개 나오고 반대가 하나 나올 수 있어. 뭐랑 같아요? 앞쪽에서 봤더니 어떻게? AAA, AAB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알파벳 AAA, AAB, 알파벳 OOX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기명 투표는 뭐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바로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뭐? 칸막이법. 다시 말해서 중복 조합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중복 조합은 어떻다? 칸막이법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3명이 무기명 투표할 때 가능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다음처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걸 아까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자, 셋 다 찬반한다. 그 다음에 55, X 나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뭐예요? 우리는 5와 X만 구별할 거지. 그럼 칸막이를 쳐서 앞쪽에는 5, 뒤쪽에는 X의 영역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몇 명? 3명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요거를 반이라고 할게. 오케이? 찬반의 영역을 설정하고 어떻게? 3명. 요 3명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칸막이는 몇 개면 되는 거야? 하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3팩토리얼 돼서 4가지입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3명이 있는데 여기 이게 3개가 닿으면 찬성이 3명인 거고 여기 오면 찬성이 2이고 반대가 하나인 거고 이렇게 오면 찬성이 하나 반대가 2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을 뭐 하는 것이다? 나열하는 것이다. 칸막이 하나로서 찬반을 구별한다. 오케이? 그럼 찬반, 기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권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럼 영역이 몇 개로 구별해요? 3개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하니까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자 또 이런 내용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말고사에는 이 내용보다 사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나올 때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이거는 뭐 하냐면 실제로 숫자를 나열하는 거야. 그리고 이를 만족하는 순수상 x, y, z 아니고 이거는 x, y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x가 뭐 될 수 있냐면 0, 그죠? y가 3, x가 1, y가 2, 그죠? x가 2, y가 뭐 1, x가 3, y가 0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개수도 많지 않아. 4개면 되잖아. 그런데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든지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든지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질 거 아니야. 요 숫자가 크면 또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복잡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해 중에 하나가 x는 1, y는 2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해 볼 거냐면 x가 1개 있어요. 이렇게. y가 2개 있어요. 이렇게. 이 값들은 각각 1이고요. 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1을 이렇게 더하면 3이 되는 거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x 더하기 y가 3을 앞에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x, y 중 몇? 3개를 뽑는 경우다. 연속. 중복해서. 뽑는
중복 조합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세 개 XY가 만들어져야 되고 XY라는 거는 칸막이 하나에 의해서 왼쪽이 X, 오른쪽이 Y라고 영역을 구별하는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네 개의 어떻게 숫자를 배열하는 4팩을 3팩으로 나눈 4가 문제에서 요구한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실제 나열하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가 핵심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조금 더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변형해보자. 그럼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7이 자연수일 때 이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구하라. 얘는 어려워졌어요. 왜요? 얘는 의미 아닌 정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복 조합을 하다 보면 싹 다 x를 뽑거나 싹 다 y를 뽑아서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얘는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경우가 안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자는 거야. 우리가 x, y, z든 모든 다 값을 1로 보고 x가 몇 개 들어있는지 y가 몇 개 들어있는지 z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보자고 했는데 x, y, z가 어쨌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할 거냐면 x, y, z에 각각 하나씩을 나눠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라는 거를 x가 7, y가 0, z가 0이라고 하면 이 얘기는 어떻게 지금 중복조합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냐면 x의 값은 원래 1인데 7이 되는 거는 x가 몇 개, 7개 더해져 있어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지.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무조건 얘네가 x, y, z가 x든 y든 z든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얼마를 더 뽑아서 채우느냐의 문제로 문제가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수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하여야 하니까 얘네들에다가 다 각각 하나씩을 주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x도 하나 빼고 y도 하나 빼고 z도 하나 뺐으니까 7개 중에 3개를 x, y, z한테 각각 줬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x, y, z를 뽑되 4개만 뽑으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를 만드는 문제를 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자연수일 때 순서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의 구별을 정확하게 보세요. 얘는 의미 아닌 정수야. 0을 포함해야 돼. 0부터 자연수는 보다. 중복조합이에요. 0부터 자연수면 중복조합.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그냥 자연수로 나오면 어떻게? 중복조합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게 뭐라고? 미리 x, y, z에 하나씩 나눠주는 거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숫자는 4개가 나와야 되고 얘의 위치가 x, y, z 칸막이 2개에 의해서 x 영역, y 영역, z 영역으로 구별되면서 얘가 여기 어디에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x, y, z가 결정된다고 보면 다시 말해서 요 6개의 개체를 배열하는 게 여기서의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는 거다. 그죠? 그럼 얘는 6, 5, 4팩 부분은 약분되고요. 2로 나누면 바로 15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중복 조합은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차례가 정해진 순열, 길찾기, 뭐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뭐 이런 것 중에서도 유독 고급 기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이제 배우는 내용이니만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는 하는데 듣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 만약에 진짜 심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거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연히 이번 기말고사 때는 경우의 수를 세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본, 우리 확률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싹 다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연속조합부터 들은 친구가 있다면 앞에 기본 이론 1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뭐 팩토리얼이나 컴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모르면 당연히 이 수업을 듣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1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꼼꼼히 한번 다시 보길 권해드리고요. 자, 우리 이어지는 실전 유형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실전 유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볼 거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again.